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선거날이죠? 오늘 많이 오셨네. 자, 봅시다. 투표는 했습니까? 네. 자, 하시고, 아니, 못하신 분은 오늘 마치고 하시러 가면 됩니다. 저는 마치고 할 거예요. 자, 어디 할 차례냐 하면은요, 어디 할 차례냐 하면은, 물권적 청구까지 했죠. 네, 그래서 물권적 청구까지 했고, 자, 어디냐면 물권 변동할 차례인 것 같은데요. 165페이지. 자, 165페이지에 물권 변동 맞나요? 네, 저 거기서 봅니다. 자, 우리 책의 165페이지고요. 물권 변동이라는데, 자, 일단 우리 판서노트 한번 보세요. 판서노트. 이게 물권 변동이라는 게 물권 변동. 물권 변동이요. 네. 물권 변동인데 물권의 변동. 자, 요거는 이제 물권 변동은 어디서 왔냐면은 권리 변동에서 왔어요. 권리의 변동. 자, 우리 판서노트 2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판서노트 2페이지. 판서노트 2페이지. 권리 변동은 뭡니까? 권리의 주체인 사람이 권리 객체인 물건을 사고 팔고 하니까 무슨 변동이 생긴다 그랬습니까? 권리가 변동되다. 권리가 변동되니까 어떻게 돼요?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많은 게 있습니까? 소멸하는 경우이다. 이 발생, 변경, 소멸을 뭐랍니까? 권리의 변동이라 한다고요. 기억납니까? 네, 했습니다. 한 달 전에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권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물권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채권이 있어요. 채권 변동 우리 시험에 안 나오니까 물권 변동만 나옵니다. 그 물권 변동 또 뭡니까? 권리가 뭡니까? 물권이 발생, 변경, 소멸하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권 변동은 물권이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물권 변동보다 더 큰 개념이 뭐예요? 권리 변동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을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데 물권 변동도 똑같습니다. 됐어요? 그럼 책에 봅시다. 줄만 보면 됩니다. 첫 번째 물권 변동의 의 나옵니까? 165페이지 나와요? 첫 번째 물권 변동이란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한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물권 변동의 모습이 나오는데 원인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요. 자, 우리 판서노트의 1페이지 피시면 돼요. 판서노트 1페이지. 판서노트 1페이지. 판서노트 1페이지 피니까 법률 사실, 그 다음에 법률 요건 적어놨습니까? 그 다음에 법률 효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법률 요건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림이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으로 나온다고 했죠. 맞아요? 그런데 밑에다가 뭘 적어놨습니까? 적어놨죠. 법률 요건은 무슨 변동에? 권리 변동의 뭡니까? 원인이라고 해놨습니다. 법률 사실 밑에 뭘 적어놨습니까? 법률 요건을 이루고 있는 개개의 사실 적어놨죠. 네, 또 다시 복습. 한 달 전에 했는 거 다시 복습해 줍니다. 자, 그래서 권리 변동의 원인을 법률 요건이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이제 권리 변동의 원인뿐만 아니라 물권 변동의 원인도 뭐라고요? 원인도 무슨 요건이다? 법률 요건. 어떻게 나눠지는데?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을 한다. 됐어요? 그 책에 줄 것이면 됩니다. 원인에 따른 분류에서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과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 구분한다. 됐어요? 네, 그래서 전부 다 어디 권리 변동에서 다 온 거예요, 이게. 됐죠? 그래서 바로 밑에 결과적으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과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답니다. 동사도 마찬가지고. 아시겠죠? 자, 넘어가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가서 물권 행위의 개념입니다. 줄만 끊으시고. 직접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무슨 행위다? 법률 행위다. 물권 행위가 뭐라고요? 물권 변동을 원인을 하는 법률 행위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럼 법률 행위니까 반드시 뭐는 있어야 됩니까? 의사표시는 있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 잘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갑시다. 자, 밑에 가서 물권 행위의 성질 나옵니까?
성질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질에서는 우리가 이게 법률행위의 성질, 법률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단독행위. 기억나요? 판서도 돼 있잖아. 판서도 1페이지에. 단독행위, 계약, 무슨 행위 나옵니까? 합동행위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무슨 행위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단독행위 중요하다고 했죠. 외우라 했죠. 동철이가 상추 먹고 제세해. 외운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물권적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종류는 그렇게 된다는 것만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동그라미 3번 내용이 물권행위는 무슨 행위입니까? 처분행위죠. 자, 처분행위다. 자, 밑에 가서 이제 보충학습에 대해서 물권행위와 채권행위 여기 이제 비교한 내용을 어디서 했다 그랬습니까? 기본서에? 앞에 어디서 했습니까? 기억이 안 나죠? 기억이 안 날 수밖에 없죠. 오래됐으니까. 자, 몇 페이지 참조하면 25페이지 참조하시면 돼요. 25페이지 가면은 의무 부담 행위와 처분 행위 나옵니까? 밑에. 그때 이제 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25페이지에는 몇 페이지 참조? 166페이지 참조하시고 그때 이제 어떤 내용을 했느냐? 자, 봅시다. 이때 이런 내용을 했었어요. 5월 1일 날 뭡니까? 계약을 맺으면, 계약을 하면, 올해 계약하면은 5월 15일 날 중도금 지급하기로 계약서를 쓰고 6월 1일 날 잔금을 주면서 뭐 하겠습니까? 이전 등기를 하기로 했죠. 끝납니까? 자, 이렇게 계약서 쓴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계약하는 행위를 계약하는 행위를 무슨 행위를 한다? 채권 행위라고 한다. 딱 한 달 전에 했습니다. 채권 행위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자, 그런데 잔금 주면서 이전 등기 할 때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물권 변동, 갑에서로 바뀌잖아. 물권 변동을 직접 원인으로 해서 하는 행위니까 무슨 행위다? 물권 행위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무슨 행위를 배우고 있습니까? 물권 행위를 배우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각종의 계약서를 쓰면 중도금 지급하고 잔금 지급해야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은 재산을 넘겨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재산 이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채권행위를 뭘 한다고요? 의무 부담행위라고 한다. 들은 적 있습니까? 의무 부담행위. 예. 자, 이게 언제 나오냐면 23회 때 시험 나왔습니다. 그래서 채권행위, 계약을 작성하면 각종의 계약서 작성하면 의무 부담행위고 요때 중도금 잔금을 주고 이전 등기를 해야 되니까 이행에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긴다 이 말이야. 이행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물권행위나 이 물권행위 내용이 중요한 준물권행위는 물권행위 요 두 가지는 뭐라고요? 처분행위라고 부르거든요. 처분행위. 처분한 거죠. 이럴 때는 이 뒤에는 잔금 주고 이전 등기 해주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뒤에 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 그래서 의무 부담행위가 아니고 이행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23회 때 시험에 우리가 2주 전에 했잖아. 우리 했죠? 2주 전에 뭘 했습니까? 민법 총칙 정리해 줬잖아. 정확히 10일 전에 했습니다. 10일 전에. 그때 이제 뭔가 23회 기출문제 풀어줬잖아. 이렇게 하면서. 끝납니까? 그래서 이제 뭡니까? 시험의 정답이. 저번에 나머지는 계약 했는데 뭡니까? 채권의 양도. 채권 양도. 이 양도가 뭐예요? 처분이죠. 맞아요? 그리고 채권의 양도는 뭡니까? 준물권행위입니다. 물권행위 내용이 중요된 거야. 그래서 시험의 정답이 23회 때 시험의 정답으로 자, 다음 중 의무 부담행위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시험 정답이 채권의 양도. 시험 지문이 5번 지문이었습니다. 맞죠? 그것도 한 사람이 없습니다. 본지도 오래돼가지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용 설명을 드렸어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23회 때 시험을 이걸 낸 이유가 23회 때는 뭡니까? 여기 보면 민법 총칙에도 있고 물권법에도 있으니까 이걸 한번 달아줘야 되겠다가 한 번 냈습니다. 아시겠죠? 유일하게 한 번 냈습니다. 아시겠죠? 10몇 년 동안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시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그 밑에 박스 돼 있습니까? 166페이지 박스 돼 있어요? 자, 물권 행위는 물권 변동, 발생, 변경, 소멸인데 채권 행위는 채권이 발생하는데 밑에 법적 성질은 물권 행위는 무슨 행위고 처분 행위. 이행의 문제 남지 않죠? 그런데 채권 행위는 의무 부담 행위고 이행 문제가
남는다. 이 내용이 포인트입니다. 자, 이 얘기 문제가 남느냐 안 남느냐가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포인트입니까? 법적 성질. 됐습니까? 물권행위는 처분권자의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채권행위는 권한이 불료다 이 말이에요. 불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그 박스에 중요한 건 뭐라고? 두 번째입니다. 법적 성질이 그 형 앞에 쫙 해놓으면 돼요. 나머지 거는 참고. 시험에 잘 다룬다 안 다룬다? 안 다룹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가서 물권행위 유인성 무인성의 문제인데 시험에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자, 유인성 유인성 문제인데 맨 끝에 줄 거세요. 유인성을 취하고 있다 돼 있습니까? 우리 민법은 판례는. 자, 보세요. 이겁니다. 채권행위가 뭐가 되면은 무효가 되면은 물권행위도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게 이술유자입니다. 관계가 있다. 됐죠?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첫 번째 중간고사 시험의 첫 번째 문제가 물권행위와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의 유인성과 무인성에 대해서 논하시오. 아시겠죠? 그러니까 쫙 적어야 돼요. 뭐 채권행위가 유효가 되면 뭐 무효가 되면 이것도 무효가 되고 이런 유인성이고 뭐 이 독자성이 있는가 없는가 다 적었어요. 근데 객관식 문제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예? 학설 대립이 있으니까. 알겠죠?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 시험 문제예요, 그게. 잘 논하면 뭐예요? A 뿔. 못 논하면 뭐냐, 저 CD 가는 거죠. 아시죠? 그래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제가 적는 내용이 전부 다 뭐가 시험 문제였어요. 옛날에 쭉 다 적었어요, 이게. 아시죠? 그런 적이 있었다. 제가 이게 있잖아요. 군대 가기 전에 뭡니까? 총을 3개 들고 갔다고. 그래서 사격을 잘했어요. 제가. F를 3개를 가지고 갔다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가면 이발소 앞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또 이발소 딱 가면은 그때 F가 좀 3개 가져오면은 뭐합니까? 니는 군대 갈 자격이 돼 있다 그래가지고 삭발할 때 그건 공짜로 줬어요. 아시겠죠? 딱 당당히 딱 갖다 대니까 아저씨가 니는 공짜야 인마 이러면서 갔다 와서 또 머리 깎으러 와 이러더라고. 자, 그래서 이제 공짜로 딱 머리 깎고 갔죠. 근데 갔다 와서 뭡니까? 생고생했습니다. 메꾼다고. 아시죠? 대학교 4학년 때 애들은 다 놀고 있는데 저는 뭐였습니까? 학점 메꾸고 있었어요. 아시죠? 그런 적이 있었다. 아시죠? 자, 하여튼. 자, 그렇다.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인성, 무인성, 여기인데 우리는 무슨 성을 취하고 있다? 무슨 성? 유인성을 취하고 있다. 관계가 없다가 뭐예요? 없을 문자에다가 무인성입니다. 자, 그런데 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채권행위가 무효가 되면 물권행위도 무효가 돼서 요 등기됐던 거는 말소 등기 필요 없이 무슨 복귀합니까?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자동 복귀한다. 시험에 2번 나왔던 지문입니다. 판례가 자동 복귀한다. 뭐 필요하지 않더라도 말소 등기 하지 않더라도 자동 복귀합니다. 우리 판례는 뭘 따르기 때문에 유인성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입장은 무슨 따른다? 유인성을 따른다. 조금 이따가 이제 요 판례에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167페이지 가서 이제 물권 변동과 뭐예요? 공시입니다. 공시. 물권 변동과 공시.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186조에 보면 부동산의 득실 변경. 득이 뭐야? 취득하거나 실 잃어버리거나 이럴 때는 뭐 해야?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86조입니다. 186조는 부동산의 득실 변경, 득실 취득하고 잃어버리고 변경은 뭐 해야지? 반드시 앞에 뭡니까? 뭐다? 부동산입니다. 뭐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 등기가 뭐예요? 부동산에서는 공시입니다. 공시. 공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 뭐라고요? 공시. 그럼 동산에서는 요 반대기 점이 동산에서는 뭡니까? 점유나 인도. 점유, 인도. 이럴 때 뭡니까? 공시입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공시. 공적으로 나타내는 거 공시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책에 막 엄청나게 되어 있는데 다 볼 필요 없어요. 자, 부동산은 뭐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공시한다. 그래서 뭘 배웁니까? 공시법을 배운 거예요. 아시겠죠? 이 공시법에는 뭐 지적법과 등기법과 지적법이 공광정보법에 가는 법률 아닙니까? 공광정보 구축 및 관리 가는 법률. 아시죠? 여러분 좋아하는 지적법. 좋아하긴 뭐 좋아해요. 맞죠?
원래 이제 뭡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공시법하고 세법은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고 수업 듣고 이해 안 되면 그냥 모르겠다 넘어가면 됩니다. 언제 그 공부를 언제 하느냐? 7월 달에 하면 됩니다. 그때 급하거든. 근데 급한데 딱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돼요? 핵심적인 뭡니까? 한부 특강에 있는 그 자료만 보고 가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그 9, 10월 달에 거기 있는 문제 있잖아요. 그것만 보고 가는 거야. 가면은 60점 나옵니다. 아시겠죠? 세법은 어떻게 하랬어요? 버릴 건 버리고. 세법 선생님이 이해하면 안 되고. 아시겠죠? 보고 양도소 선생님만 시작하면 양도소만 뭐 이거 죽으라 파가지고 그것만 딱 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뭐래 한 번은 통일시키면은 작년에 보니까 전체 다 이 공부하신 분들이 세법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신 분들 있잖아요. 2차 준비한다고. 그 사람들이 반타작밖에 못해요. 세법을. 그런데 웃긴 거는 뭡니까? 공시법에서 이제 뭡니까? 공시법이 몇 문제 나옵니까? 공시법이 24문제 나오잖아요. 이 공시법에 공부를 치중하고, 아시죠? 특히 지적법은 시험을 잘 그러니까 지적법은 딱 암기하면 무조건 다 맞아요. 모르면 틀리고. 그 지적법이 점수 잘 나와. 네? 등기법은 예규가 있거든. 미칩니다. 아시겠죠? 등기법이 있는데 등기법 말고도 예규, 규칙, 대부분 규칙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시험 문제에 몇 문제 냅니까 안 냅니까? 내거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생전 처음 보는 거죠. 생전 처음 보는 게 한 3-4문제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럼 날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적법에서 점수를 올리고 등기법에서는 어떻게 반타작하고 세법 어떻게 됩니까? 한 개 취득세하고 양수밖에 안 했어. 맞죠? 근데 그 2개만 딱 해가지고 이제 뭐 6개 정도 6개에서 7개 맞추거든요. 나머지 한 번은 찍었잖아요. 여기서 안 나온 번호 찍으면 있잖아요. 2-3개 맞아요. 그래서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세법에 이제 뭡니까? 전체를 다 공부한 사람보다 이렇게 양도소득세, 취득세하고 자기가 딱 그것만 딱 찍어서 공부한 사람들이 점수가 더 잘 나왔어. 왜? 여기서 나온 번호는 안 찍었거든, 얘가. 아시겠죠? 뭐 요거 빼고 적게 나온 거 쫙 밀어보니까 또 맞춰지죠? 그 10개이 나와보니까, 합격이가.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뭡니까? 여러분이 2차만 집중하면 되는데 1, 2차 같이 해야 되잖아. 부담되죠? 네. 그럼 어때? 버리긴 버려야 돼요. 한 개 딱 팁을 가르쳐 줄게요. 공법에 있잖아요. 주거 한계정의법은 4번이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5문제. 아시겠죠? 네. 그거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데이터가. 아시겠죠? 네. 주거한계정의법 진짜 지문도 길게 나옵니까? 나옵니까? 나옵니다. 마음이 편해요. 4번 딱 찍어 놓으면 되면 이거는 시간을 굳혔습니다. 왜 굳혔어요? 5문제를 다 4번 해놨으니까. 아시겠죠? 네, 공부는 한번 듣긴 듣는데 어떻게 다 버리려고 그래요. 다 버려. 아시겠죠? 그 나머지 거 좀 열심히 하면 돼요. 국계법하고, 건축법하고, 주택법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농지법은 선생님 찍어주는 것만 딱 보면은 딱 나옵니다. 그게. 농지법은. 알겠죠? 네. 그래서 2문제 나오잖아요. 농지법 다 하는 사람 봐보고, 선생님 찍어주는 것만 보고 가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안 나오면 선생님 보고, 나중에 시험 치고, 시험 당일날 선생님 오시거든요. 앞에서 지랄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4년 전인가 5년 전에 한번 우리 수강생 중에 있잖아요. 네? 공부 시험 나왔는데 공부 한 개도 모르겠다네. 그래서 이제 다 틀린 것 같아, 떨어진 것 같다면서 막 쌤이 엄청 뭐라 세웠어요. 그래서 얼굴 뻘개져가지고 내가 이제 대피시켜가지고 저쪽에 딴 데서 좀 마시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 너무 심하더라고. 맞죠? 그런데 그 자기 매기니까 80도 나온 거야. 공부쌤 최고다. 그 공부쌤이 나가서 이제 사람들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저하고 한 잔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 청단가 지고 왔다 갔다 했다면서. 진짜 그런 얘기. 그때 공부쌤이 막 쏘아 붙여가지고, 그만해라고. 선생님, 뭐, 잘못한 게 뭐냐? 그랬더니, 한 개도 안 나왔다는 거야. 그럼 한 개도 안 나왔지, 어떻게 80 받았어? 그래가 미안해가지고 선생님 또 선물을 이렇게 또, 그 때문에 좀, 그래서 선물을 좀 크게 해가지고, 저는 안 주대요. 저는 선생님 따로 딱 챙겨가 주시더라고. 예. 그래서 인상 세트하고 이렇게 또 따로 챙겨주시더라고. 예. 그래서 정말 미안했다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입 좀 돌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저한테는 뭡니까? 비타민 C 이런 거 있잖아요. 비타민 C. 비타 500 이런 것도 갖다 주시더라고. 예. 그죠? 예. 저도 사람입니다. 삐질 수 있어요. 자, 줄 때, 저 없을 때 주세요. 알겠죠? 주면 안 돼요. 자, 봅시다. 다시 할게요. 다시. 자, 그래서 이제 공시가 이런 내용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부동산의 공시 방법은 뭐예요? 등기. 동사는 정류나 인도.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그것만 딱 체크하시면 됩니다. 167페이지. 나머지 다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공신의 원칙에서는요, 양갈로 2번. 위에 거 다 X 하시고, 양갈로 2번 나옵니까? 양갈로 2번에 민법의 태도 나옵니까? 자, 그래서 요거 186조 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권의 무슨 변경은 득실 변경은 등기의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공시 방법은 부동산 물권은 뭐라고? 등기의 현관표에 딱 해놓고 줄거놓고 동사는 아까 뭐랬습니까? 점유인도입니다. 점유인도. 됐어요? 점유교 끝에 가면 옆에 가면 뒤에 가면은 인도로 나온다 그랬죠? 네, 점유인도입니다. 됐어요? 자, 요 넘기기 전에 맨 위에 올라가면 판례 한 개가 있습니다. 맨 위에 판례 있죠? 167페이지 맨 위에 판례 보기. 됐어요? 자, 물권도 계약이 해제인해서 당연히 복귀하는지 여부 이겁니다, 이거. 우리 아까 계약이 뭐 되면은요, 취소가 되거나 해제가 되거나, 자, 이럴 때 무효가 되면은 무슨 등기 필요 없이 말소 등기 필요 없이 무슨 복귀합니까? 자동 복귀한다가 시험에 2번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게 무슨 복귀한다고? 자동 복귀한다. 자, 그러면 어디 보냐면은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자, 계약이 해지되면 찾았습니까? 그게 포인트예요. 계약이 해지되면 그 계약이 이행이로 변동이 생겼던 물건은 당연히 계약이 없은 상태로 복귀됨이 봄이 복귀된다고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되어 있습니다. 복귀된다 하면 될 건데, 맞죠? 원 상태로 복귀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아, 이거 어렵게 해놨네. 맞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복귀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런데 밑에다 적어놔셔야 돼. 뭐 쓰는 게 필요 없이도 요거 적어놔야 돼. 요게 중요해요. 말소 등기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등기 없이도 복귀입니다. 자동 복귀. 자, 그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뒤에 할 거예요. 넘기시면 됩니다. 자, 넘기시면은 이제 공시의 원칙을 바꿔요. 이제 공신입니다. 공신. 공신. 신자가 믿을 신자입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공신의 원칙은 요겁니다. 요거. 자, 10번 보세요. 요 공시 방법을 믿을 신자죠.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느냐 이 말입니다. 보호 여부. 자, 우리 민법에서는요, 부동산에는 공신력을 인정합니까? 아닙니까? 부동산 특히 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 부정. 공신력 부정입니다. 공신력 부정합니다. 이 공신력 부정이라는 게 뭡니까? 자, 보세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나라는요, 진정한 소유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럼 어떤 내용이냐? 갑이 을에게 이 부동산을 뭡니까? 넘기잖아요? 네, 넘깁니다. 넘겨요. 자, 그런데 얘가 뭐 했다고요? 위조를 했어. 자, 우리는 여러분 이제 등기법 좀 배웠어요. 알 건데 우리나라의 등기는요,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습니까? 실질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형식적 심사주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서류만 가져가지고 딱 갖다 주면은 무조건 등기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준다 이 말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한다. 됐어요? 그러면 장점이 뭡니까? 신속하죠? 근데 뭐가 많아요? 뭐가 문제 단점이 뭐야? 허위와 부실의 등기가 많을 수가 있는 거야. 아시겠죠? 네. 외울 필요 없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우리나라는 뭘 취하고 있다? 신속. 알겠죠? 그래서 이 위조 있잖아, 위조. 등기 딱 해놓고 넘겼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선의예요. 선의가 뭐야?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 등기 딱 돼 있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갑이 난 사람이 딱 보니까 내 부동산이 어디로 가 있어요 지금? 병원에 미치고 팔짝 뛸 때 아닙니까? 맞죠? 흥분되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소송을 제기해서 뭡니까? 돌려달라고 하죠. 진정, 맞죠? 진정한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이죠. 진정 명의회복합니다. 소를 제기해가지고 회복해버립니까? 해버리죠. 그러면 이 사람 소유권 뺏겨 안 뺏겨? 이 부동산 등기를 믿고 거래해도 보호된다 안 된다? 부정이라고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만 좀 되면은 등기법도 시작할 때 쉽게 들어가요. 무슨 말이죠? 공시법은. 자, 그래서 등기의 공신력 인정이다 부정이다? 부정이다. 우리나라는 뭘 한다고? 진정한 소유자를 보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됐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 사람 열받아 안 받아?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뭘 만드냐면은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을 만들어 놨어요. 이 사람이 소유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얘들 팔았잖아요.
그럼 못 받게 했을 때는 이 사람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책임을 진다. 아시겠죠? 그래서 법률상으로 얘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등기상은 공신력을 부정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유럽에 가면은 형식적 심사주의가 아니고 실질적 심사주의 이렇게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등기를 치는데 우리나라는 바로 서류만 딱 내면 등기해 주죠. 당일날 등기도 다 됩니다. 근데 유럽에 가면은 보름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권리분석까지 다 해가지고. 예? 그러면 만일에 잘못됐다. 유럽 같은 경우 잘못됐다 그러면 국가가 책임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우리 국가 책임 안 져. 아시겠죠? 근데 좋은 얘기는 뭐랍니까? 빨리 해준다, 신속, 이것만 강조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국가 책임진다, 아니다. 공신력을 뭐 했다고요? 부정했기 때문에. 이걸 취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걸 취하는 이유는 우리 국가가 책임을 안 지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국가가 책임진다, 아니다? 책임다고요. 무슨 말이죠? 그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들어갔다.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동산에는 인도 점유죠. 여기에 대해서 공신력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입니다. 인정되는 게 뭐라고요? 선의취득이 있습니다. 선의취득이 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신력에 대해서 그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68페이지에 우리 민법의 태도 있죠? 그것만 체크하시고 나머지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민법의 태도는 첫 번째, 동산에 대해서는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 체크했습니까? 자, 그런데 2번에 가서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등기법 시간에 다 배웠던 내용이라고요. 됐어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가서 자, 옆에 페이지 가기 전에 판례 보기 중간에 있죠? 명인 방법. 그거 이제 뭐냐면은, 그 안에 내용이 이거예요. 수목이 이렇게 있으면은,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자, 여기 팻말을 세워서 이제, 이게 누구 거다? 박주성 거다? 이렇게 이제, 소유자가 누군지 나타내는 방법이 뭐라고요? 명인 방법. 여기 묵서를 한다든지, 철조망을 친다든지, 요렇게 해서 이제 소유권을 나타내는 방법이 뭐라고요? 간수법상 인정하는 뭡니까? 명인 방법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안에 내용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169페이지. 요거 하기 전에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해 봅시다, 그러면. 명인 방법을 취하면 소유권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했었죠? 판소도 37페이지 보면 나온다 그랬어요. 중요하다고 해놨어요. 명인 방법을 하면은 소유권은 나타나지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이 표말에 묵성하는데 저당권 설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임목 등기가 되면은, 임목 방법에서 등기가 되면은 소유권 나타나고 저당권 설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산에 나무를 심으면 대출해준다, 안 해준다, 이제? 해준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임목 등기를 해가지고 대출해주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내용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고, 169페이지. 부동산 물권의 변동 나와 있습니까? 네.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법률행위 물권 변동. 자, 여기 앞에까지 내용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럼 뭐 볼게요, 말게요? 알아서 하이소, 그냥. 거의 한 30분 넘게는 뭐 했습니까, 지금? 헛소리 한 겁니다. 아시겠죠? 했는데 포인트는 뭐야? 부동산은 뭐야? 공시방법이 뭐라고? 등기. 동산은 인도나 점유. 아시겠죠? 점유나 인도. 자, 그리고 공신력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부동산 안 돼. 동산은 돼. 선의취득이라는 제도가 있다. 됐어요? 끝이야. 가장 중요한 거는요. 시험 지문에 나오고 좀 이따 나올 건데, 계약이 해제가 되거나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 말소 등기 필요 없이 무슨 복귀한다? 자동 복귀한다. 그 소유자가 누가 돼버립니까? 갑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물권, 그럼 갑인이 뭐합니까? 계약 해지했다 그러면 갑은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 행사를 하죠. 이게 물권도 청구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포인트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 말소 등이 필요 없이 무슨 복귀? 자동 복귀한다. 곧 합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169페이지 가서.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요,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나왔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186조, 아까 봤던 겁니다.
부동산에 관한, 자, 부동산에 행합해 놓으시고, 법률 행위로 인한 득실 변경, 취하고 잃어버리고 변경은 뭐 해야 된다고? 등기. 그러면 핵심이 부동산에 형합해 놓으시고, 득실 변경에 형합해 놓으시고, 등기입니다. 아시겠죠? 거기서 부동산에 득실 변경 뭐 해야 된다고? 등기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내용들 있죠? 네, 등기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8번입니다. 8번. 점유취득시효는 법률 규정에 의한 내용이지만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점유취득시효는 요건이 앞에다 적어놓으시고요. 옆에다가 여백 있죠? 요건이 몇 년간입니까? 20년간. 두 번째, 병원 공연하게 자주 소유이사를 가지고 점유를 하면은 뭐 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취득을 한다. 됐어요? 시험의 정답으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점유취득시효입니다. 점유취득시효. 됐어요? 그 다음에 위에 거로 7번 또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등기된 임목에 대해서는 등기된 임목도 등기해야 되죠? 자, 등기된 임목에 대해서 저당부 설정하면 등기해야 되죠? 네, 거기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6번의 별표누시입니다. 6번에 공유물 분할 판결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형성 판결인데, 자, 협의 나왔죠? 네. 그래서 협의가 포인트입니다. 협의가 뭐 하면은 성립을 하면은 요때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은 형성 판결인데, 요거 협의가 성립했을 때는 요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지급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시험에 두 나왔습니다. 26회하고 28회 때. 그래서 이제 그게 6번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별표. 5번이 뭐냐면 무슨 판결입니까? 이행 판결입니다. 이행 판결은 뒤에 가면 배웁니다.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지급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이제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 갑니다. 187조. 자, 이러면 여기서부터는 어디냐면은 판서 노트의 몇 페이지입니까? 38페이지 펴면 돼요. 판서도 38페이지 피니까 무슨 변동 나옵니까? 물권 변동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물권 변동은, 자, 물권 변동은 이 물권이 뭐가 있습니까? 부동산도 있고 동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는 게 부동산을 배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186조 부동산의 득실 변경은 뭐 해야? 등기해야 발생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자,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뭐라고? 187조 187조에 보니까 상공판경 찾았습니까? 상공판경 기타의 법률 규정은 뭐 필요 없이도 등기 필요 없이도 물권변동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상속.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여기에 별표를 몇 개 넣냐면 2개 놓으셔야 돼요. 10년 동안 6번 나왔습니다. 6번 나왔습니다.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상속. 그 다음에 공은 뭐예요? 공용징수. 공용으로 쓰기 위해서 징수해 간다. 뭐예요? 이거 수용입니다. 판결인데 앞에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이죠.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경매죠. 네, 그래서 상공판경.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요 앞에 가면은 상공회의소 있습니까? 네, 공고 앞에 상공회의소가 있는데, 상공회의소는 뭘 판단합니까? 경제를 판단하는 상공판경. 외워졌죠? 그럼 싹 스쳐 지나갔지만 외워집니다. 그냥 상공판경. 상공회의소는 경제를 판단한다. 아시겠죠? 왜 그걸 알 수밖에 없느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뭡니까? 시험 치러 가면 저희가 거의 다 울산 공고를 다 집어봅니다. 그럼 어디를 지나가게 돼 있습니까? 상공회의소 지나가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지나가면서 뭡니까? 상공판경 외우고 있습니다. 아시죠? 우리 수강생들은 절대 틀릴 리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아시죠? 보면서 뭐라? 상공판경 외우고 있거든요. 아시죠? 상공에서. 그래서 상공판경 기타의 법률 규정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생기는데 옆에다가 적어놔야 됩니다.
상속은 언제입니까? 피상속인이 사망시. 보세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어. 그러면 누가? 갑다시가 받아야 안 받아요? 받고 세금 또 어떻게 됩니까? 재산세 얘가 때릴 뿐 얘한테 때린다니까. 아시겠죠? 뭐 누가? 이것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상속 받는 사람은 뭡니까? 상속인이고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입니다. 아시겠죠? 이 개념을 잘 이해 못하시는 분 계시는데 누가 돌아가셨어요? 피를 흘리고. 이라면 이해되겠죠? 아시겠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 받는 사람은 상속인이라고. 이 개념도 못 참으니까 이거는 이제 민법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등기법 가면은 이제 뭡니까? 등기 권리자 의무자 할 때 뭡니까? 피상속인 상속인 하면 헷갈려가지고 그 공시법이 이해가 안 되고 내한테 와서 왜 물어? 그래서 이제 이게 뭐야? 피상속인은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구나 이 사람들. 아시겠죠? 그래 어떻게든 우리가 이걸 이해하고 기억하면 하면 돼. 그럼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피상속인. 상속받는 사람은 아들입니다. 상속인. 아시겠죠? 개념 잡았죠? 그러면 이제 누가 사망시입니까? 아버지가 사망시 이렇게 하는 쪽으로 잖아. 그 법률용어로 피상속인이 사망시. 근데 여러분 언제 재산 받는데요? 라면 아버지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면 품격이 떨어지잖아. 피상속인이 사망시. 아시겠죠? 자 여러분이 이제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됩니까? 법률용어로 팍팍 섞어 보내야지 뭡니까? 상대방은 뭐예요? 쫄았다 그랬죠? 법률용어 써야 돼요. 막 써야 돼요. 니는 어떻게입니까? 선이네 이렇게 돼. 선이라는 게 뭐예요? 모르네. 니 악이네 이라면 뭐예요? 잘하네 좀. 네, 아시겠죠? 그런 거 막 써야 돼요. 무슨 말이죠? 밖에 뭡니까? 우리 뭐 실장님 있잖아요. 뭐 나눠주고 이렇게 하잖아.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점유보조자. 아시겠죠? 그런 내용 알고 있어야 돼. 자력구제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런 내용을 이제 지나가면서 점유보조자고 점유보조자고 자력구제권이 있고 점유권은 없어. 이런 얘기를 이렇게 연습을 해야 돼. 아시겠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원장님이 내가 프린트 막 내주고 이랬으니까 원장님 오늘 점유보조자네 이렇게 돼야 돼.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다시 갈게요. 상속은 언제입니까? 피상속인이 사망시 등기 없이도 상속받습니다. 물건 받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기수는 수용 개시일. 이 수용 개시일이 뭐냐면은 수용 보상금 지급시입니다. 아시겠죠? 수용 보상금 지급시. 근데 수용 개시일이라고 용어를 씁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판결은 뭡니까? 무슨 판결인데? 형성 판결인데 요거는 뭡니까? 판결시. 이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 자, 어떤 겁니까? 아버지가 A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아들이 딸하고 포함해가 몇 명이 있다? 3분의 1씩 있습니다. 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3분의 1씩 받죠? 상속 받죠? 이렇게 받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이 땅을 상속을 이렇게 받았단 말이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사업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안 돼요. 폐업해야 돼.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사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그래서 이제 뭡니까? 사업이 안 되니까 이거 팔자를 합니다. 그래서 둘이는 팝니까? 안 팝니까? 현대자동차니까 현대중공업다니까 중공업도 안 되고 SO를 다니라 합시다. 그러면 빵빵하죠? 얘 판다 안 판다? 안 판단 말이야. 그럼 얘가 어떻게 되고? 얘들 상대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든. 아시겠죠? 근데 한 명이라도 누락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필요적 공동소송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뒤가 배워요. 자, 그러면은 판결이 떨어지면은 판사가 요렇게 분할해라라고 떨어지면은 등기 없이도 얘는 요 토지의 단독 소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갑은 요 토지, 을은 요 토지, 병은 요 토지. 아시겠죠? 뭐 필요 없이도 등기 없이도 무슨 시에? 판결 시에. 자, 어떻게 됩니까? 단독 소유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뭐 필요 없이도 등기 없이도 됐나요? 근데 이제 아까 뭐랬습니까? 무슨 분할, 무슨 협의? 협의로 성립했을 때는 협의했을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요거는 이제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로 아시겠죠? 이럴 때는 판결을 소송해가 판결을 받았을 때는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인데 협의로서 했을 때는 반드시 뭐야? 협의됐잖아. 그럼 등기에 짓게 되는 거야. 등기하기 전까지는 짓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공유물 분할이라는 단어 나오고 협의가 들어가면 등기를 해야 돼. 안 들어가면 공유 분할 판결은 등기가 필요 없이 물권으로 생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시험에 26개, 28에 연달아 두 번 냈습니다. 아시겠죠? 26, 28에. 정답으로 냈다고, 정답으로. 뭐가 들어가가지고 협의가 들어가면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다음 중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고르시오. 정답이 협의 분할.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판결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판결? 이행 판결. 아까 이행 판결 했죠? 그 다음에 형성 판결, 확인 판결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이행 판결이나 확인 판결은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등기해야 돼요. 근데 형성 판결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도 뭐 취득한다 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도 이게 이제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된다 말이야. 이행 판결은 뭐야? 이행 판결. 갑하고 을하고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이렇게 매매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 에? 그래서 이제 돈을 다 줬어요. 1억을 다 주는데도 등기를 넘긴다, 안 넘긴다? 안 넘겼어요. 무슨 말이죠? 돈을 다 주는데 등기를 안 넘기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있죠? 그럼 이 사람이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이깁니까? 그럽니까? 이기죠. 맞죠? 그럼 판결은 뭐가 떨어집니까? 등기를 이행하는 판결 떨어집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지잖아. 맞죠? 이 등기부시 하는 건 내가 들었는데, 뒤에서. 들어봤죠, 이거? 네, 그래서 이행 판결이 떨어지면 내가 취득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지 취득한다고? 등기를 해야 된다고.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딱 주의해야 될 게 형성 판결만 등기 없이 취득이야. 판결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럼 누구 건지 확인하는 판결도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판결에. 경매는 어떻게 됩니까? 매각대금, 완납시. 매각대금, 완납시. 매각대금, 완납시 뭐 필요 없이 등기 없이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경매 받으러 가서 돈 딱 냈다. 10% 냈죠? 서냈는데 내가 제일 1순위야. 그러면은 돈 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등기 없이도 낼게 되죠? 보증금 내고 뒤에 또 자금 다 돈을 넣으면은 등기 치지 않아도 낼게 된다, 안 된다? 된단 말이에요. 경매 해보면 알겠지만은 내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돈을 다 납부를 했다. 그러면 서류 줍니까? 안 줍니까? 주잖아. 그럼 이 서류를 가지고 등기하러 가야 되는데 등기를 하지 않아도 내게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우리 수강생 중에 한 명 있었다 했잖아. 그래서 이걸 등기 바로 치면 되는데 그날 기분이 너무 잘 사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술 먹고 잊어버렸어요. 예? 그래가 저한테 전화 와가 이해되는지 그 법무사가 하라고 했는데 왜 법무사하고 왜 술 먹었냐 했더니 술 먹다 어디서 잊어버렸대. 예? 그거 어떻게 하냐고. 다시 가서 돈 주고 발급받으면 됩니다. 법무사한테 가면 돈 5만 원 더 주면 됩니다. 근데 비용까지 다 등기 비용까지 다 해가지고 좀 더 챙겨주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반드시 경매 받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법무사한테 가서 맡기고 서류 등기 쳐달라고 하고. 알죠? 술 드시러 가세요. 제발. 저희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알죠? 술 먹고 나서 잊어버렸다 하지 마시고. 알겠죠? 자, 됐어. 그래서 이 경매는 언제라고요? 매각대금 완납시. 완납시 소유권이 인정한다고. 그래서 서류 다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서류 가지고 등기하러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는 거예요. 에이? 됐어요? 그래서 경매는 언제 십니까? 매각대금 완납시, 경락대금 완납시. 옛날에는 경락대금 완납시. 지금은 요거 바뀌어서 매각대금 완납시. 매수대금 완납시. 이렇게 됩니다. 에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상공판경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기타는 좀 이따 볼 거고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상속 나와 있습니까? 자, 일단 요거 보기 전에 법 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87조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등기 없이 취득한다 이 말이죠. 등기하지 아니하면 처분하지 못한다. 처분 시에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속은 밑에 갑니다. 줄 거 줘야 되지. 언제입니까? 피상속인이 사망시 물권도 생기고, 공용징수는 수용기일 나와있죠. 맨 끝에 줄 것이면 되고, 판결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무슨 판결?
두 번째죠. 형성 판결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첫 번째 주고 판결에 의해서 등기하지 않고도 취득합니다. 경매는 언제라 했습니까? 두 번째 주 끝에 매수대금 납부시 맞죠? 납부한 때 매각대금 완납시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나옵니까? 자, 기타에서 이제 이 내용을 정리할 건데, 자, 우리 판소 노트에 이제 내용 정리할 거예요. 요렇게 정리합니다. 우리 등기 없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까?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 없이 취득하는 경우가 있어요. 등기 없이 취득하는 경우. 등기 없이 취득하는 경우는 첫 번째, 건물을 뭐 했을 때, 건물의 신축. 외우지 말고, 내가 건물을 뭡니까? X 건물을 지었다, 갑이. 그러면, 등기하지 않아도 내게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됩니다. 네, 등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등기 없이도 누구 거다? 갑 소유다. 아시겠죠? 얘기했잖아. 우리 요 앞에 보면 롯데마트 있죠? 제 등기 안 돼 있습니다. 왜 등기 안 돼 있습니까? 안 떼봐가 모르겠죠? 우리 전국에 한 28개가 롯데마트 이거 등기가 안 돼 있습니다. 걔들은 대출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롯데마트, 롯데 회장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돈 필요하나? 돈은 안 필요하다 그래요, 걔들은. 아시겠죠? 그럼 대출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등기만 딱 해놨어요. 등기 안 하고 그냥 뭐 해놔요? 건축물 관리대장 만들고 있잖아요. 신고만 하고 등기 안 합니다. 알겠어요? 근데 처분할 때는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돼요. 아시겠죠? 187조.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금 절세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절세. 알겠어요? 그래서 롯데 그때 막 집중적으로 때렸어요, 그때. 예? 기자들 막 때리다가 지금 기자들이 그다음부터 되면 뇌물 좀 먹었는지 조용해요, 그다음부터. 예? 농담입니다. 기자 안 먹겠죠? 괜히 얘기했다가 큰일 날라. 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 한 방에 갈 수 있어요. 자, 조심해요. 하여튼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때 보면은 그래요. 여기 롯데마트 아시죠? 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롯데마트 저기 있잖아요. 우리 지금 가치로 하면은 그 3천억, 4천억 정도, 한 5천억 될 거예요, 지금. 5천억 되면 될 거예요. 그 살 때 어떻게 되냐? 여기 옛날에 평창 리베르 알죠? 네. 평창 건설에서 이제 땅 갖고 있었거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롯데 부장이 있잖아요. 가방에 500억 들고 왔어요. 그 이제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알죠, 회장이.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그래 가서 이제 뭐 했냐면은, 자, 회장이 딱 평창 그 회장이 만나가지고 오늘 바로 원래 600억에 이제 계약하기로 700억이 돼 있었어요. 700억에. 그래 했는데 오늘 바로 현금 500억 줄 테니까 바로 계약할 거야 말 거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회장은 어떻게 됩니까? 500억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사인해버렸어요. 아시겠죠? 조금 못했으면 한 1000억까지 받을 수 있는데 500억짜리입니다. 500억짜리. 지금은 우리가 몇 배 됐죠? 몇 배 됐죠? 네.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죠. 등기도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평창. 그래서 이제, 롯데는 현금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으니까 그냥 바로 가서 뭡니까? 그러니까 회장도 뭡니까? 그 부장이 돼. 절절 매는 거죠. 뭘 두고 있으니까? 500억 들고 있어. 예? 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급한 사람이 이제 뭐 묵게 되는 거지. 자, 봅시다. 건물의 신축했다 등기 없이도 취득합니다. 누구 겁니까? 거죠. 건축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우리 앞에 들었던 분들 다 적어놨죠? 네, 법정지상권은, 등기한다, 안 한다. 요 뒤에 가면 배우는데, 이게 어떤 권리인지 나중에 배우는데, 법으로 정한 지상권이에요. 요건 등기 없이도 취득하고. 그 다음에, 관습법상 또 법정지상권이 있거든요. 요것도 뭐 필요 없이, 등기 필요 없이도 취득합니다. 그 다음에, 법정저당권이 있습니다. 법정저당권 또 등기 없이도 취득하고.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공인하게 수호봉사가 계속되면, 뭐 사용식 일만 안 나갑니다. 수호봉사가 계속되면, 수호봉사가 뭐예요? 명절 때만 재조작하고, 뭐 일부가 파손되면 다시 또 회복하고, 이런 거 하면 수호봉사합니다. 자, 그럼 등기 없이도 취득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분묘기지권. 이거 중개사법 할 때 나오대요. 분묘기지권. 맞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전세권의 법정갱신.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어떤 거냐면은 전세 계약이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는데 계속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고 있고 집주인 나가라는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 2년 전에 중개를 해줬다.
그러면 전세권자 전화 와서 뭐라 합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겠어, 안 물어보겠어? 물어보죠. 그럼 여러분은 뭡니까? 법정갱신이다. 법정갱신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물어보겠어, 안 물어보겠어? 고객이. 그럼 내용 어떻게 되는데 하면 전에 있는 전세권과 동일한 내용이다. 기간은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된다. 그럼 등기 다시 해야 됩니까? 물어보거든. 등기는 필요 없다. 여러분이 나중에 이거 시험에 5번 나왔거든. 법정갱신이. 아시죠? 그런데 자격증 따면은 여러분 제일 먼저 나가면 하는 게 뭐예요? 임대차 후 전세야. 아시겠죠? 우리 수강생 중에 처음 나가자마자 임대차 3개 해가지고 월세 3개 해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수강을 산다고 해가지고 한대 얻은 분 중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3개 했대. 그러니까 자기는 제일 좋대 그냥. 그래도 원룸 3개지만. 아시겠죠? 왜? 처음으로 뭐 했습니까? 계약서에서 왔거든.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얼마 되지 않지만 60만 원 받았지만 저한테 뭡니까? 그때 기분 좋다고 한 5명 불렀으니까 한 10만 썼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아시겠죠? 자, 하여튼 그래 됐다. 예, 됐는데 그때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전세권의 법정갱신 대해서 물어보면 여러분이 바로 답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내는 거예요. 전세권 법정갱신 되면 어떻게 되는데? 내용은 동일하고 기간은 정함이 없다. 그럼 정함이 없을 때는 또 물어보거든. 이게 313조 보고 나오거든요. 정함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는데? 언제든지 소멸 통고하고 갑이든 을이든 소멸 통고 6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설명 되겠나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뭡니까? 책 펴가지고 잠깐만 기다려 있어. 내가 좀 찾아보. 걱정. 자, 이게 시험 그때 그 찾아가 그때 어떻게든 외우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지금 외워보면 끝나는 거잖아.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바로 설명이 돼야 된다고. 그래야 뭡니까? 전문가 아닙니까? 아시겠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웃긴 것도 뭐냐면 또 여러분의 아들이 또 전화 와요. 엄마 전세 계약 끝났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데 물어보거든. 자기 땄다며 물어보거든. 좀 답합니다. 알겠죠? 네. 누가 아들이 전화한다니까. 네? 알겠어요? 예. 자, 여기까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식이에요, 이게. 알겠죠? 예. 그래서 요것도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도 취득합니다. 됐어요? 자, 이런 내용들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소등기 필요 없이 소멸하는 경우 있죠? 맞아요? 맞습니다. 첫 번째. 자, 첫 번째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용인물권이 있습니다. 용인물권은 뭐가 있습니까? 지전이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만료됐을 때. 만료가 되면 말소등기 필요 없이 소멸을 합니다. 두 번째, 용인물권이 20년간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무슨 시효가 완성됩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시간이 흐름으로써 소멸한 효력이 있다. 소멸시효. 자, 그러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버리면 뭐 필요 없이도 또 말소등기 필요 없이도 소멸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혼동입니다. 혼동은 어떤 거냐면 전세권자가 목적이 된 소유권을 가져와 버리면 내가 전세권자였지만 소유권 가져와 버리면 전세권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죠. 이럴 때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그럼 전세권은 말소등기 하지 않아도 소멸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부동산 사가지고 다시 전세 놓으려면 처분하려면 전세하려면 뭐 해야 돼? 말소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배우는 등기법의 단독 신청 들어봤습니까? 맞아요? 혼동인 경우 전세권 말소하러 누가 가야 돼? 지 끄면서 지 전세권 있잖아. 그럼 지가 가서 말소해야 되지. 단독 신청이죠. 건물 신축했다. 보존 등기 할 때 누가 가야 돼? 지가 가야 돼. 단독 신청이지. 에? 아버지 갑이 돌아가셨어요. 에? 아버지 갖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갑다시가 받았죠? 상속인. 지금 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여기 있죠? 아버지 지금 나와서 공동신청하러 갑시다 하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상속등기도 뭐라고 단독신청이잖아. 그래서 이해만 하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여기요. 아시겠죠? 아버지 잠깐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단독 신청의 의미 아시겠죠? 지원자 가야 되는 경우. 이행 판결서 딱 받았어. 이행 판결서 두고. 그럼 지원자 가야지. 지가 등기 안 해주니까 공동 신청하는데 지가 안 해주니까 지가 가야지. 단독 신청. 알겠어요? 네. 뒤에서 내가 뭐 좀 들었어요. 단독 신청하는 거. 공동 신청이 원칙인데 예외가 단독 신청. 초탁도 있죠? 아, 깨끗하죠? 네. 깨끗합니다. 네. 자, 그런 거 나중에 합니다. 자, 혼동일 때 전세권자가 소유권 취득했다.
전세권을 혼동으로 소멸하는데 말 쏘는 게 필요 없이 소멸한다. 그 다음에 저당권에서요 돈을 빌려준 채권을 담보로 받는 채권이라고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랍니다. 뒤가 배웁니다. 피담보 채권. 요거를 변제를 하면은 이게 소멸하죠. 소멸하면 저당권도 뭐 필요 없이 말 쓰는 게 필요 없이 소멸한다. 이게 뭐냐면요 부종성입니다. 붙어서 같이 중성 뒤에 부종성. 아시겠죠? 이거 나옵니다. 뒤가 배울 거예요.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왔던 내용이고. 다섯 번째. 자, 우리가 지금 앞에서 했습니다.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제가 되면은 뭐 필요 없이도 말소 등기 필요 없이도 뭡니까? 자동 복귀죠? 자동 복귀를 한다. 됐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등기 없이 물권 변동 생기는 거, 취득하는 경우, 소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187조 상공, 판경, 기타의 법률 규정은 뭐 필요 없이도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생기죠. 물권 변동이 생기는 것은 물권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소멸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판소 때 발생하는 경우, 소멸하는 경우 적어놨죠. 네. 그래서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생긴다는 얘기는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소멸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래서 등기 없이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소멸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됐어요? 자, 상속은 언제 한다 그랬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시, 공유기소는 수용 개시일, 판결은 형사 판결인데 판결시, 경매는 매각대금 완납시. 됐어요? 그 다음에 건물의 신축,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분묘기지권, 전세권 법정행시는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 책에 돼 있죠 그거? 자, 그래서 책에 보시면 뭐 2번부터 해가지고 밑에 쭉 돼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1번, 3번, 4번, 5번, 6번까지는 등기 없이 취득하는 거고 2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은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소멸하는 거죠. 맞죠? 책 정의할 때 좀 이거 구분해가 맞죠? 딱 등기 없이 취득하는 거 하고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소멸하는 거 이거 구분해 가면 되지. 막 나열해가지고 이게 헷갈리게 돼 있어.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렇게 정의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3번 가셔가지고 별표 2개 해놓으셔야 된다. 중요하다 그랬죠? 187조에 또 예외가 있습니다. 상공, 판경, 기타의 법률 규정은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 생기는데 예외로 등기를 해야 되는 게 점유 취득시효. 이게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점유 취득시효.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권 변동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지금 여기 배우고 있는 내용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냐면 193페이지로 가도록 할게요. 자, 193페이지 가셔가지고 1번 문제가 있습니까? 1번 문제가 있어요. 부동산 물건이 등기 없이도 취득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등기 없이도 취득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얘기는 등기를 해야 되는 거. 정답 몇 번입니까? 점유 취득시효. 뒤에 지상권이든 전세권이든 지역권이든 다 필요 없어. 점유 취득 나면 등기를 해야 돼. 됐어요? 건물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 취득, 본묘기지권, 상속, 법정저당권 등기 없이도 취득이지. 1번, 2번, 3번, 4번은 등기 없이도 취득이죠. 맞아요? 답은 몇 번이다? 5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등기가 있어야지 물권 변동이 취득하는 경우 등기해야 되는 거. 자, 4번이죠? 협의분할 합의죠. 협의가 성립했을 때 협의가 성립했을 때 등기해야 됩니다. 상속 1번 등기 안 한다고 그랬죠. 2번의 포인트는 법정 갱신, 전세권 법정 갱신. 3번 건물의 신축 안 한다고 그랬죠. 자, 5번 보시면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을 때 또 구분 소유권이 객체될 때 구분행위가 있으면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는 판례입니다. 구분 소유권은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에다가 무슨 행위가 있으면은 구분행위가 있으면 뭐 필요 없이도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 이 내용 어디 적냐면은 3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판서노트 37페이지. 판서노트 37페이지 폈어요? 폈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물권의 객체에서 현존, 특정 현존 독립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건물에 구분 소유권 나와 있습니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에다가 플러스 구분행위인데 옆에다 또 뭘 적어놔야 돼? 등기 없이 취득이다. 뭐 없이 취득한다고요? 등기 없이 취득입니다. 자, 그래서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려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에다가 구분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뭐 필요 없이 취득한다? 등기 없이 취득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문제 딱 풀어보시면 되고요. 자, 앞으로 가서 지금 그럼 거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번 첫째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169페이지하고 170페이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험에 10년 동안 몇 번 나왔다고? 6번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5월 2일 날 물공부 할 겁니다. 아시겠죠? 물공부 또 하루 종일 쫙 해가지고 정리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날이 딱 놀기 좋은 날이에요. 왜냐하면은 노동절이 있죠. 다음날 토요일이죠. 일요일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어린이날까지 겹쳐 있습니다. 하루 쉬고. 그래서 어디 놀러 가기 제일 좋은데 어린이날은 놀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수업 안 합니다. 알죠? 어린이날은 했다가는요 40대 반발로 인해서 30대 40대 반발로 해서 도저히 이거는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학원이 거의 대부분 모든 학원이 있잖아요. 5월 5일 날은 신나신다 보통 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쉬어야 되고 알죠? 그때 배신 때리면 우리 아들하고 딸은요 저는 안 봅니다. 아시겠죠? 어린이날 뭐 선물 하나 사주든지 뭐 어디 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때 되면은 뭡니까? 조금 뭐 좀 나아지겠죠? 뭐가요? 코로나? 자, 코로나. 지금 없잖아요, 우산은 지금. 맞잖아요. 전부 다 어디서 오는 입니까? 저 해외에서 오신 분들 빼고는 지금 없어요. 우리 지역 감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그래서 이제 5월 2일 합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또 쉬었다가 이제 또 어디로 가느냐? 171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쉽니다.